아유, 아이고 힘들어. 지금 장이 왜 이렇게 아픈 거죠? 네. 콜록. 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지금 장이 감기가 걸린 건지 여름 감기에 걸린 건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 가능합니까? 네, 이제 문제는 장이 대한민국의 구성이 반도체가 40%잖아요. 네. 가장 민감해요. 우리나라 가장 큰 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인데 그게 대외 정체, 미국이죠. 그것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면은 그거에 민감도는 시가총액이 워낙 비중이 크잖아요. 코스닥에서는 절대적으로 2차 전지가 많고 반도체는 뭐 절대적으로 한 40%가 되니까 네. 장이 힘을 못 쓰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7월 22일 지금 오후 1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한 1.4%가량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도체가 너무 크게 조정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왜 반도체가 이렇게 빠지는 건지 네네. 왜 빠지는 겁니까? 네, 일단 TSMC 때문이고 네. TSMC는 뭐 때문이냐? 바이든과 트럼프의 발언 때문이고 그리고 오늘 해리스가 뭐 대통령으로 출마될 것 같은데 네. 바이든이 이제 그만두시고 네, 민주당 쪽에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해리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트럼프를 이긴다는 보장이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높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트럼프 말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이제 중국에 판매 못한다라고 네. 장비업체가 뭐예요? 미국 장비업체가 아니에요. ASML은 네덜란드 장비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은 아침에 ASML 실제 발표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가가 14%가 빠졌거든요. 네. 얘네 그 매출의 40% 가까이가 중국이거든요. 중국 팔지 말라니 어떡해? 그거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ASML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가 아주 엉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14% 빠지고 그쵸. 헤매고 있고. 네. 자, 앞으로 좀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매출에 있어서. 어떻게 장비 판매 위축이 될까 안 될까요? 위축되겠죠. 미국하고 붙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ASML이나 텔이 세계의 유수한 장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발 리스크로 10% 이상씩 지금 지난주에 네. 빠진 거거든요. 네. 퀘션은 달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장비업체는 작은 회사 아니에요. 네. 그 미국이 이런 조그만 한국 장비업체까지 트랙해서 쫓아다녀서 때려줄까요? 안 때렸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좀 퀘션이죠. 안 때렸으면 안 돼. 예, 그런 언서튼티,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부장은 2분기 실적이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은 회사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부장 업체 중에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지난주에 애널리스트 얘기한 것도 오늘 이렇게 막 빠지고 있거든요. 완전 마탱이가 갔어요. 한미반도체도 15만 원 깨졌어요. 그 기술적으로 15만 원 깨지면 제가 15만 원 매일 중요시하겠는데 네. 그럼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실적은 한미반도체도 작년 2분기가 낮았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실적은 애널리스트 한 두 군데 얘기한 거 보니까 거의 4배 이익으로서 네. 매출로 한 2.5배니까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SML하고 그 TSMC가 네. 실적을 좋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하고 네. 향후 시장 전망도 좋게 발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펀더멘틀이 좋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더 이상 누가 확인시켜줘? 확인시킬 수 없잖아요. 네. 그놈의 주가가 안 갔다는 거죠. TSMC는 8% 빠지고 나서 실적 발표되고 0.5%가 0.3% 미미하게 올라고 네. 금요일날 또 아작이 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상인데 우리가 잘 못 갔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비 TSMC가 어떠냐 하면 걔네들의 위상은 반도체 위상은 우리보다 낮지가 않고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걔네가 그 펀더멘트를 반영 못 하는데 우리들 반영을 시켜주겠냐고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일단 빼는 거고 걔네가 안 빼도 여러분들 포함해서 겁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를 빼는 거죠. 그럼 지금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없고요. 많이 빠져서 누군가 손을 대야 돼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완전 그러니까- 서프라이즈하게 그러니까 나오는 그게 TSMC 실적 목요일날 발표될 때 네. 좋은 실적이 발표됐는데도 목요일날 밤 금요일날 전혀 반응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라고요. 더 중요한 게 TSMC 얼마나 좋은 얘기가 되면은 시장 어때요? 그러니까 영어로 비하는데 좋다는 얘기예요. 네. Well beyond 2025라 그랬어요. 25년을 훌쩍 넘어서까지 좋다고 얘기했다고. 26년까지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 전혀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냐? 아니에요. 주식은 원래 많이 빠지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렇죠. 많이가 얼마만큼이 많이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 얼마 빠졌어요? 반도체가. 네. 3% 넘게 빠졌거든요. 네네. 그럼 그 기준 삼을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도 진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장이 그런 게 아니고 반도체. 네, 반도체가 한 3% 이상 빠지면 물론 전일날 전전날 많이 빠지고 누적하면 또 다르겠는데 네. 대략적으로 그런 걸 잡고 아마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어쨌든 하이닉스에서 나올 때 잘 나오면은 좋은 거니까 그때 저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 확인하고 할까 그런 심리가 두 번째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보류. 우리가 엔비디아 최고인데 엔비디아가 네, 맛이 네. 갔잖아요. 마탱이 네, 네. 갔으니까 TSMC 실적이 잘 나오니까 TSMC 봤는데 안 됐잖아요. 네. 엔비디아, TSMC 보고 있어 이제 애플. 애플은 잘 가고 있지 않나요? 근데 애플이 실적 나올 때 얘기하겠지. 휴대폰의 AI를 어쩌고 저쩌고 네네. 휴대폰 자체의 재고는 어떻게 되고 아이폰 16은 어쩌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직급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빠지면 3% 이렇게 아니면 뭐 하이닉 실적 나오고 잘 나올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확인해서 할 수도 있고 애플 실적 나올 때도 할 수도 있고 네. 나누겠죠. 저가의 타이밍을 저 같은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사고 싶은 걸 오늘 30% 50% 사면 안 되고요. 네, 네. 나눠서 네. 왜 매크로 여기는 그 금리나 그게 아니고 그 정책발 리스크가 엄습해서 TSMC도 건드리는 판이니까 네. 매수의 이 분포를 분할의 횟수를 과거에 두세 번이었으면 4번, 5번 나눠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4번, 5번 하는데 8월 중순까지 해봤는데 마태이가 돌아오지 않는다. 네. 그러면 버려야죠. 그때 손절? 손절해야지. 네. 손절은 작게 잡아야 돼요. 한 10%면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제가 아주 나쁘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또 간 게 있어요. 암. 금요일날 미국 장이 3%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근데 암은 3% 넘게 올랐어요. 왜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좋게 나왔어. 업그레이드. 좋게 근데 나온다고. 그저 PR이 100배 넘거든. 네. 이게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가 애플이 드라이버하고 네. 애플 그 휴대폰이라든지 뭐 온라인 온 디바이스 AI PC에 들어가는 그 칩의 IP를 암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핵심 대장주가 안 빠지면은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쵸. 오늘도 만약에 암이 올라간다. 뭐 장이 뭐 0.5%인데 얘네가 간다. 그러면 암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 애플하고 암이 버티면은 네. 온 디바이스 AI는 한번 아직은 기대를 갖는 것 같다. 근데 버틸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근데 그 기대가 애플을 정점으로 애플 실적 나올 8월 1일 날 정점으로 해서 야 너무 많이 빠졌네. 그때부터 얘네는 혼자 갈 수도 있고 기대했는데 8월 1일 날 가보니까 뭐 지금 재고가 많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 아웃퍼폼한 게 수그러질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네. 분할을 애플, 암, 그다음에 뭐 저기 TSMC 이런 주식의 흐름을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한 5번 정도로 나눠서 내가 사고 싶은 금액에 뭐 나눠서 하면 한 60%를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8월 달 가서도 뭐 이상하다. 네. 그러면 더 줄여야 되는 거죠. 지금 본부장님이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저는 장황하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해요. 지금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라. 예. 맞죠?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트럼프 한마디에 시장이 확 눌려버리고 하는 정세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펀더멘털이 안 받았을 때는 보수 보는 맞고 네. 저가 매수는 생각보다 더 많이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한 6조 정도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크게 서프라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미미할 수 있다.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애플 실적 발표 8월 1일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온디바이스 AI에 관련해서 코멘트가 나와주는지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이던스까지 확신을 해보는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게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꼬꾸라질 수 있다는 점 아니면 혹은 굉장히 잘 나와준다면 애플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한 8월 중순까지는 좀 관망세, 보수적인 투자를 이어가 봐야 된다. 8월 중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보통은 8월 중후반이거든요. 그 8월 중순 기다리는 게 있고 네. 이번에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지명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 일단 바이든이 이렇게 서포트하기로 했으니까 사퇴한다고 했으니까. 부통령이 나서는 게 맞죠. 네. 그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 대선 전당대회가 8월 19일부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시간이 있죠. 한 4주 정도에 해리스 그리고 그때 나올 때 그러면 해리스가 나온다면은 해리스랑 같이 하는 그 전에 부통령 러닝메이트도 포함되죠. 네네. 지금 트럼프가 자기보다 한
40살 어린 네. 벤스라는 아주 젊은 사람을 런닝메이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도 어떤 런닝메이트를 하느냐는 것, 그 조합도 네. 이 태세의 이 전환 국면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숙되고 싸우고 이러는 것이 한 8월 중순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애플 나오고 8월 첫째 주, 둘째 주 갈 때 그런 눈치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보통 그때 뭐죠? 8월 중순 되면 보통은 미국도 그렇고 막 휴가들 많이 가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맞네. 수급의 유동성이 조금 약해질 수 그럼 있는 리포트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적은 웬만한 큰 주식은 8월 1일 이전 다 나오고 잔챙이들이 나오고 8월 15일 날 발표 늦게 하는 회사들 보통 실적이 안 좋잖아요. 네. 그거 나오는 거니까 썩 8월 초반이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애플 실적 나올 때 확신 반을 갖든지 아니면 반 정도 포기하든지 네. 그 기로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이 해리스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 전까지는 시장을 살리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을까요? 뭐가 아니었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책을 조금 금리 인하는 다 붙이고-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그건 있는 거죠? 못하지. 아무리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국채 발행을 더해요? 정확히 할 뭔가가 없다. 제가 봤을 땐 별거 없어요. 그러면 봐봐요. 해리스가 되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 IRA를 이어갈 수도 이어갈 있고 수도 있죠. 반도체 지원법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아무래도 트럼프보다 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고 근데 트럼프는 나쁜 것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금리 인하도 안 하겠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뭐 IRA 폐지해버리겠다. 전기차 쓰지 마라. 좋은 건 있어요. 근데 좋은 게 뭐예요? 트럼프가 전당대회에서 세 개를 얘기했어요. 네. 첫날부터 할 게 이미그레이션 줄인다? 이거 안 좋은 거죠? 네.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면 인구가 준단 말이에요. 네, 이민자 줄이는 그러면 거.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결국은 떨어지거든요. 네. 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다 나쁜 게 나중에 발현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기차, 네. 전기차 맨데이트 폐지하겠다. 그럼 이 차 이제 안 좋은 오늘 그쵸. 개박살 나는 이유가 네. 되는 거고 세 번째 이슈는 또 뭐 있는데 에너지 값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랬어요. 에너지 값이요? 예. 어떤 에너지요? 천연가스 무슨 여러 천연가스, 가지. 뭐가 다 됐든. 석유 막 이런 네, 거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전기차를 몰아 그러는 게 아니고 뭐가 됐든 간에 에너지 값을 줄여. 그러니까 에너지 값을 줄이면 전기차가 더 싸져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정확히 얘기했을 때. 그래서 전기차를 언제까지 얼마 하겠다는 그런 맨데이트 의무는 필요 없다. 네. 싸지게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우리나라 자동차주도 흔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전기차를 싸지게 하면은 만약에 그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만 살 수도 있어요. 또 이번에 트럼프가 나는 머스크 사랑한다 이랬잖아요. 테슬라만 살 수도 있어요. 네, 전기차에다가 무슨 저기 자율주행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근데 그렇겠네. 전기차 자체를 다운시켜야 된다는 건데 보조금 없이도 가격 싸움을 붙게 되면은 대부분의 업체도 힘들어지거든요. 보조금 자동차 없이. 업체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 얘기는 무조건 에너지 값을 다운시켜라. 그게 네. 전기차가 됐던 아니면 천연가스가 됐던 그러면 옛날 에너지도 다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천연가스에서 LNG, LNG 가스.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LNG 가스. 그럼 LNG 운반선 쪽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주가 있잖아. 그렇구나. 한국 조선주가 주가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그 뉴스 가지고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는 조선주 그럴 수 괜찮아요. 있겠네요. 트럼프 바이든에서 트럼프 해리스가 되잖아요. 네. 뭐가 됐든 간에 서로 정책이 약간 엇갈리긴 하는데 여기에 세이프한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게 뭐냐면 헬스. 그 인플레를 잡아야 돼요. 네. 아까 에너지 값을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트럼프도 인플레가 계속되면 바라지 않아요. 인플레를 줄이는 것은 에너지 값을 줄이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약값을 줄이는 거. 약가. 그죠. 약가 인하하는 거. 네, 약가 인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는. 약가 인하하게 되면 그 저기 제약 회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이오 시멀러 제품을 시멀러, 바이오 시멀러 더 싸잖아요. 네네. 바이오 시멀러 제품을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셀트리온?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직스. CMO 개념으로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조그만 거는 바이넥스 이런 주식들이 바이넥스까지. 어텐션 될 수 있고 미국에서 뭔가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준비가 돼 있고 네. 공장까지 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어차피 미국에서 뭐라 하냐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팔려면은 네.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공장을 지으라는 게 꼭 자동차, 반도체 얘기하는 게 그쵸? 아니에요. 식품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네. 모두 그렇고 미국에 와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미국에 진출을 했거나 네. 할 계획이 구체로 늘어나거나 이런 주식들이 만약 주가가 여차저차 많이 빠졌다. 네. 그러면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된다는 가정하에
어느 순간부터는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에 공장 증설한다라는 그렇지. 가능성이 있는. 수요가 있다고 보고 수요하고 뭐가 접촉이 되고 있고 확정이 안 됐더라도 그런 회사들은 주가 많이 빠지면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일단 대장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이런 주식들이 CMO 개념으로 가고 네. 셀트리온도 미국에 판매하는 질펜트라라고 있어요. 질펜트라.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네. 이제 3, 4분기부터 많이 올라간다니까 주가가 버틸 수 있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많이 좀 반영이 되기 맞아요. 시작했어요. 지금 바이오주 내에서도 네. 바이오가 워낙 잘 가니까 그렇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가라 이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살 때도 오늘 또 딴 거 못 사니까 이거 왕창 내가 사고 싶은 것을 100% 이렇게 사지 마시고 그 주식도 논스트레이트는 안 가거든요. 중간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만약 그게 좋다고 다 똑같이 얘기하면 똑같이 다 사면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뭐 한 20-30% 하고 다음에 또 움직임 갈 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빠지는 거에 급해서 이거 팔고 저거 완전히 갑자기 이렇게 몰아치기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막는 건 맞대. 포트에서 한 종목에 30% 이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30%는 아니거든요. 네, 네. 맥스 15% 정도로 하고 현금 비중 한 잘하신 분은 50%까지 안 줘도 되죠. 한 30%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잘 모르시는 분은 반 해놓고 반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금 비중 50%까지 늘렸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포트 구성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인도나 베트남 주식하고 한국인은 삼성의 한국이나 미국의 테크 주식하고 지금은 이퀄 웨이트라고 봐요. IT가 AI가 여전히 포텐셜이 있지만은 안정적인 걸 추종하는 인도 네. 시장, 그 다음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베트남 이런 주식들이 여전히 많이 올라갔지만 그거하고 그다음 성격이 다른 테크 바이오 위크니스하고 두 개를 양축으로 하되 합해봤자 네. 이게 합해봤자 30-40%는 안 간다. 이렇게 보고 아까 네. 저기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조선 이런 네. 걸 골고루 섞어서 현금 비중을 많게는 50%, 적게는 네. 30%는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섹터별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되나요? 투자하는 금액을 50을 100으로 하면은 IT가 한 22%, 22%? 네. 지금 50%는 네. 현금이니까 네. 나머지 50% 내에서 네. 그중에서 22%는 테크, 그렇죠. IT. 그다음 제약 바이오가 한 14%, 네. 꽤 많은 거예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데, 그 다음에 에너지. 네. 여기서 에너지는 화석 연료나 원자력인데 원자력은 한국은 모멘텀이 꺾였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의 원자력은 아니고 네. 미국 중심으로 원자력 그러면 한 10%, 네. 조선주 네. 10%. 네. 원래 조선 방산주였는데 방산주도 모멘텀은 제가 보기에는 꺾였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조선주 중심으로 10%, 네. 그다음 화석 연료하고 원자력 미국 중심으로 10%. 그게 이제 제약 바이오 14%보다 낮죠. 네. 그러면 테크 22, 제약 바이오 14, 그 다음에 에너지 조선 방산주가 10%. 네. 기업 밸류압 기업 밸류업이 12%나 근데 되네요. 이거는 미국 금융주를 포함해요. 미국 금융주 포함해서 네. 12%. 네. 그렇게 하면은 대충 이제 화장품 한 10%. 네. 이렇게 하면 대충 이번 또 수출 좋았다도. 네, 수출. 네. 수출 좋아서 오늘 버티고 있죠. 네. 그래서 골고루 밸런스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진짜 해리스가 어떻게 선전하냐에 따라 갖고 네. 8월 중순에 포지셔닝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테크가 됐던 여기서 지금 바로 버틸 수 있는 건 조선주 화장품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는 괜찮죠. 네. 그 포지션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쵸. 있어도 되고 늘어도 되고. 근데 한꺼번에 다 늘지 말고 테크 중심 테크가 나눠서 네. 22% 어떻게 나눠서 4번 나누면 5% 이런 식이죠.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또는 석 주 동안 기다려 보는 거죠. 적어도 한 8월 둘째 주까지는 네. 보수적으로 봐야 빨라도 되겠네요. 8월 첫째 주까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 실적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SK 하이닉스 실적까지 계속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좀 장렬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증시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장렬하게 마음이 이렇게 또 아픕니다.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힘내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업체들 나오고 월요일 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장렬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